자, 이제 뭐 아주 기본적인 개념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이 아니어서 쭉 따라오면은 이렇게 뭐 특별히 이게 어려워서 못 따라오진 않을 거예요. 참고로 수학 중심으로 개념 설명을 하고 유형을 푸는 걸 빨리 한번 한 다음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반복해야 되고요. 실제로 이제 문제풀이는 고쟁이 할 때 문제풀이를 주로 할 거고요. 고쟁이의 문제풀이 중에서 1단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잘 돼야 돼요. 2단계 정도까지 해야 실제로 학교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저희 지역에서 고쟁이 2단계를 넘어서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뭐 경희고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하나 두 개씩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타 지역에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타 지역이 아니라 이제 타 학교에서 그렇게 안 나오고 해보니까 3단계를 그냥 2단계를 다 해서 3단계를 해서 우리 학원에서 항상 다 맞았어요. 한 개 틀렸어요. 두 개 틀렸어요.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3단계를 안 푸는 애들이 있고 3단계를 푸는 그냥 수학이 조금 더 잘 되는 친구들 정도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번 11월, 12월, 1월까지의 주제에서 고쟁이 2단계를 내가 얼마나 푸냐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저는 50%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50%가 안 되는 학생이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을 거예요. 우리 클래스에서. 70%가 되면 좋고요. 70%가 되면 좋고요. 30% 미만이면 조금 그렇기는 해요. 30%까지는 당연히 와야 되고요. 한 50%, 60%까지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50%만 돼도 저는 만족이라고 봐요. 50% 정도를 풀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충분히 그 내신 직전에서 얼마든지 더 메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고쟁이 2단계가 다 안 풀려요, 반도 안 풀려요 라고 해서 뭐 좌절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다 풀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자기가 2단계가 너무 쉽고 3단계를 하고 싶은 욕망이 들 정도가 돼야 흔히 말하는 뭐 특수학과 이 정도 라인이 수학 입장에서 잡힐 거예요. 뭐 수능을 봐도 뭐 2개 정도 빼놓고는 맞춰질 것이고 내신을 보면 뭐 수학에서는 뭐 시험 보고 나서 선생님이 먼저 카톡 안 해도 되고 그냥 얘는 알아서 했겠지 뭐 이 정도 하는 애들 그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네. 자, 시작합시다. 자, 이제 다항식. 다항식을 모르지는 않잖아요. 다항식, 항의 차수, 계수, 상수항, 동류항. 사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이거예요, 오히려. 변수하고 상수를 구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한 식이 있어요. 얘는 항이 몇 개입니까? 얘를 항이 6개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쵸? 얘를 항이 6개 있다라고 보는 건 모든 문자를 다 변수 취급하는 거예요. A도 변수, X도 변수. 그러면은 얘의 항은 무슨 항입니까? 항이라는 건 뭐예요? 항이 뭐야, 항? 항이 뭐야, 유정아? 단항식, 다항식. 단항식은 항이 1개 있는 거고 다항식은 2개 이상이 아니라 1개 이상 있는 거야. 어쨌든 여러 개 있는 걸 다항식이라고 하겠죠, 우리가. 항이 뭐야?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어떤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항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6개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얘의 항의 이름은 뭡니까? 얘는 항의 이름이 뭐예요? AX제곱이라는 항이에요. 왜 숫자는 항의 이름에 치지 않습니까? 숫자는 식을 다룰 때 예를 들면 중요한 인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숫자를 따로 뭐라고 부르죠? 숫자를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개수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AX제곱이라는 항의 개수는 뭡니까? 3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x제곱이라는 항도 있네요. 지금 x제곱의 개수는 뭐예요? 마이너스 4예요. xy는 2고요. x는 5고요. y는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상수항이라고 부르죠. 상수항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갑자기 얘를 x에 대한 식이라고 붙여버렸어요. 그러면 얘는 x만 변수로 생각하고 나머지 문자들은 중요하지 않은 문자가 되는 거예요. 숫자와 같이 취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문자나 수를 상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상수는 숫자다라는 거예요. 문자로 되어 있어도 숫자처럼 취급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건 변수고 어떤 건 상수입니까? 우리가 1차 함수를 배웠을 때 얘하고 얘는 어떤 특정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죠. 얘가 결정이 됐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x에 1을 넣으면 얼마, y가 얼마, 2를 넣으면 y가 얼마, 3을 넣으면 y가 얼마 이런 걸 연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얘도 그럼 변하는 거 아니니까. 왜냐면 b에다가 0 넣었을 때는 y절편이 0이고 1 넣었을 때는 1이고 2 넣었을 때는 2고 3 넣었을 때는 3이고 얘도 변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 함수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우리가 y는 2x라는 역할을 봤을 때 이게 뭐예요? x가 1이면 2네. y값이. x가 2면 4네. 즉 x값이 변함에 따라서 y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는 거죠. 반대로 이런 애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걸 이렇게 보는데요. y가 2면 x가 1이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에도 이런 말에도 이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뭐였지? 나 하도 오래전에 이게 나 때 나오는 무슨 변수지? 까먹었어. 얘가 종속 변수인데 얘를 뭐라고? 얘를 독립 변수라고 불렀다. 하도 이거 안 쓰는 용어예요. 지금은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얘를 관찰할 수 있고 거꾸로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얘를 관찰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거는 이 식을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는 내 마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애를 변수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어떤 특정한 값인데 그냥 정하기 애매한 상태로 어쨌든 얘는 어떤 숫자야 라고 하는 걸 상수라고 불러요. 이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즉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가 x에 관한 식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x만을 변수로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질문합니다. 얘는 항이 무슨 항이에요? 얘는 x제곱항인 거예요. 됐어요? 개수는 뭐예요? 3a예요. 얘는 얘도 x제곱항인데 마이너스 4인데 야 니네들은 합쳐져. 그래서 x제곱항의 개수가 3a 빼기 4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개의 항인 거예요. 이제는 왜? 동류항은 더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동류항이 같은 종류의 항이니까 그럴 때 얘는 이렇게 더해야 되겠지. 얘를 어떻게 더합니까? 얘를 x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하고 얘하고는 똑같은 항이에요. 그쵸? 그럼 얘는요? 얘도 x항이고 얘가 2y이고 얘가 x항이고 얘가 5니까 얘도 2y 더하기 5x예요. 즉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어떤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봐라 라고 알려줄 때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런 얘기가 없으면 이게 다 다른 거지. 다 다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을 봤을 때 누가 변수야, 주인공이야 라는 걸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지. 그치? 그래야지만 식 쓰다 보면은 막 K 나오고 X 나오고 Y 나올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X를 변수야 이렇게 보잖아.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었잖아. 우리가 막 K에 대한 항등식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나오고 이렇거든. 그래서 누가 주인공인지를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상수항은 중학생들한테는 상수항을 어떻게 가르쳐? 상수항을 숫자로 되어 있는 맨 끝에 숫자로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가르칠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은 항이 상수항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상수항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얘는 6개가 아니라 x에 대해서 정리하면 얘는 3개짜리 항인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요 개념, 즉 어떤 걸 변수로 보고, 그럼 만약에 얘를 y에 관한 식이라고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얘를 y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하면 얘는 y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에요. y 제곱이 없잖아. 그럼 얘는 y항 2x 빼기 1y 더하기 이게 상수항이야 다. 여기가 1차항 y항이고 y의 계수, y항의 계수. 여기가 상수항.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됐습니까? 누구를 변수로 삼느냐라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변수에 대해서 식을 우리가 보통은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죠. 뭐 오름차순으로 정리해도 되겠지만 굳이 안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한다. 즉 어떤 게 변수고 어떤 게 상수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식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예전처럼 변수가 막 지저분한 거를 많이 안 다루기는 하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거의 변수가 1개 혹은 변수 앞에 상수가 문자로 되어 있는 것 요 정도를 다뤘어요. 자, 어쨌든 차수, 항의 차수, 항에서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개수예요. 그러니까 아까 ax제곱이 그냥 봤다면 3차예요. 왜냐면 a도 곱해져 있고 x도 곱해져 있고 x도 곱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걔를 x에 대해서만 본다면 x제곱 2차항인 거죠. 그렇죠? x에 대한 2차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모든 문자를 다 상수로 취급했다면 3a x제곱은 3차식이에요. 됐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림차수는 오름차수는 알 거고요. 뭐 이 얘기는 뭐 구질구질하죠. 뭐 잘 알아서 계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도 별로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유형 1번은 그냥 쭉 풀어보시면 됩니다. 별 얘기가 없습니다. 이거 뭐 이 정도를 정리 못할 것 같지는 않아서요. 만약에 이게 뭐예요? 얘하고 얘가 있는데 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x를 먼저 정리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즉 다항식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걸 집어넣기보다는 마이너스 2x는 넘어오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2b여서 x는 2a 빼기 b구나.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겠죠? 됐어요? 그러면 2a는 6x제곱 더하기 4x 빼기 10이고요. 빼기 b니까요. 이걸 b를 놓고 쓰지 말고요. 저는 마이너스 b를 쓸 거예요. 마이너스 b를 쓰면 x제곱 더하기 4x 빼기 9예요. 얘를 더하면 되겠죠. 됐어요? 네, 더해보면 7x제곱 더하기 8x 빼기 19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덧셈에서 어쨌든 여기까지 합시다. 뭐 더 구질구질하게 얘기해봤자 별로 이쁠 것 같지 않아서 여기도 쭉 넘어갈래요. 얘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얘는요. 얘하고 얘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구하래요. 그러면 x가 2분의 1 a 더하기 b인 거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구할래요? 뭐 a, b를 솔직히 저기서 연립을 할 수가 있죠. 즉 2a 빼기 3b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y 더하기 5y제곱 3a 빼기 2b는 x제곱 더하기 6xy 더하기 10y제곱.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은 저걸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연립해서 a를 구하고 b를 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죠? 맞아요? 거기까지는 왔어요?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까요? 이게 뭐 좋은 아이디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풀 수 있죠? 여기까지 풀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식에다가 일부러 이상하게 풀어보는 거야.
이렇게 쓸 거예요. 됐어요? P를 다 곱한 거예요. 여기다가 Q를 곱할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할 것 같아요? 이거를 꼭 여기서 A를 구해서 집어넣고 B를 구해서 집어넣을 필요가 없이 여기에다가 어떤 수를 곱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떤 수를 곱한 다음에 싹 더했더니 왼쪽이 2분의 1 A 더하기 B가 딱 나오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게 뭔지는 나도 암산으로 안 되는 거야, 지금. 예를 들면 여기서 만약에 X가 이게 아니라 만약에 X를 A 빼기 B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다면 그냥 두 개를 더하면 되겠네. 그치? 아, 이게 A 빼기 B를 구하라고 하면 참 쉬운데 그냥 두 개 딱 더하면 되는데 아, 이거 A, B 언제 구해 짜증나게. 그치? 그래서 물론 구할 수는 있잖아.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싹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거고 그래서 여기다 P를 곱하고 여기다 Q를 곱해서 이걸 더했더니 얘가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나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왜냐면 근데 얘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얘가 2분의 1이 되고 3P 더하기 2Q가 마이너스 1이 되는 PQ를 구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 왜 저거 열려버리면 되게 짜증나서.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됐어요? 한번 해볼까요? 에이, 큰 뭐 메리트도 없는 것 같다. 여기다가 2배 해보면 4P 더하기 6Q는 1. 여기다가 3배 해보면 9P 더하기 6Q는 마이너스 3. 여기서 여기를 빼면 5P는 마이너스 4. P가 마이너스 5분의 4. P가 마이너스 5분의 4면 Q가 얼마가 나오겠죠? 그 PQ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바로 답을 구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네. 요런 풀이법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 풀이법이 어떤 특수 상황에선 이 풀이법이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해봤는데 별로 안 이뻐요. 이게 딱 안 떨어져서. 됐습니까? 네. 자, 어쨌든 덧셈 뺄셈을 뭐 잘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특별히 어려운 얘기가 없어요. 덧셈 뺄셈이어서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항식의 곱셈. 다항식의 곱셈에서 뭐 결합법칙, 분배법칙, 교환법칙 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넘어갈 거고요. 곱셈 공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요 정도 곱셈 공식을 다 알죠? 요정 1, 2까지 아나요? 우리 여기까지는 중학교 3학년에서 나오는 곱셈 공식이고요. 여기까지는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고요. 5번부터요.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C 더하기 CA다. 뭐 이건 알고 있을 거고요. 세제곱 공식도 알고 있어야 되죠.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인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안 쓰죠. 그쵸? 이거 어떻게 많이 쓰이나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3AB 가로 열고 A 더하기 B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쵸? 여기가 빼기가 되면 B가 빼기가 되니까 B가 한 개 있는 애만 빼기가 돼요. 홀수에 있는 애만. B, 마이너스 B제곱은 짝수여서. 그쵸?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모두 마이너스가 돼요. 여기까지. 알고 있죠? 됐어요? 이건 공식을 안 외우면 뭐 아무것도 얘기가 안 되니까요. 당연히 공식을 외우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거는 사실은 곱셈 공식보다 인수분해 공식에서 외워야 되는 애죠. 사실은 얘는 곱셈 공식에서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3ab a 더하기 b 때문에 얘를 이렇게도 보지만 이렇게도 보지만 그게 아니라 얘를 인수분해하라 라고 얘기하면 얘가 바로 떠올라야 돼요. 됐어요? 반대로 얘가 떠올라야 되고요. 됐습니까? 네. 이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요게 이제 인수분해, 지금 여기서 곱셈 공식이라고 나왔지만 얘를 당연히 인수분해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곱셈 공식에서 이제 몇 가지,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면 사실 우리가 그 x 빼기 y에 x 더하기 y를 뭐라고 하죠? 이렇게 되죠. 그쵸? x 빼기 y에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을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하죠. 됐어요? 혹시 얘를 전개해보면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요? 요거 남고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워지고 맨 마지막 거 하나만 남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연장하면 얘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 공식에서 이런 공식이 있어요.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x의 n제곱 빼기 y의 n제곱은요. x 빼기 y, x의 n-1 더하기 x의 n-2y 더하기 점점점점점 y의 n-1이라고 요게 계속 반복돼요. 사실 이 공식이 이제 교과서에서는 안 나오는데 실제로 증명을 할 때 필요해요. 저 뒤에서 확률과 통계에서도 증명할 때 필요하고 그래서 뭐의 n제곱 빼기 뭐의 n제곱이 얘라는 인수를 가지고 요렇게 쭉 나열된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식이죠.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는요. x의 세제곱에 가로 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의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x 더하기 abc고요. 됐어요? x 빼기 a, x 빼기 b, x 빼기 c는요. x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 제곱 여기는 더하기 여기는 abc 이렇게 돼요. 이게 나중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세 근의 합, 두 개끼리의 곱 이렇게 되는 관계를 알려주는 공식이에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저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봐도 되고요. 요 두 식 정도는 당연히 그냥 받아들여져야 돼요.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9번에서 할 얘기가 있고요. 10번은 얘기 안 하고요. 우선은 넘어갈 거예요. 10번은 여러분이 저것까지만 보고요. 저게 숫자가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10번은 인수분해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9번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얘는 지금 이쪽으로 나오는데 저는 거꾸로 외우는 게 더 좋아서 인수분해 공식으로 외울게요.
됐어요? 이 문제까지 됐어요? A세제곱이 나오는 식이 얘입니다. 얘. 자, 얘가 쓰이는 경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냥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해도 당장은 돼요. 언제?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이 3ABC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쵸? 이 순간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거 말고 다른 게 더 나오면 하나 정도 더 있기는 한데 우선은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돼요. 언제 이렇게 됩니까? 요쪽이 0이 될 때라는 거죠. 그쵸? 요쪽이 0이 된다라는 건 첫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는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식이 존재한다라는 건 여기가 0이 된다라는 거고 이게 0이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는데 두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인기야, 이게 무슨 말이야? 희도야, 이 식 변형할 수 있어? 저게 0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이걸 기억 못하면 고1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 뭐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일 키포인트로 쓰이는 게 얘예요. 얘가 0이라는 건 A는 B는 C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이게 셀에 나와 있는 문제잖아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ABC인 삼각형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이 3ABC를 만족하는 삼각형이 있다.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냐? 아니, 세변을 더해서 0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0이라는 소리잖아. 이게 0인 건 정삼각형이에요. 왜 그렇죠? 얘는 2분의 1에 가로 열고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c제곱 빼기 2ab 빼기 2bc 빼기 2ca가 0이라는 거고요. 그쵸? 여기서 a제곱 b제곱 빼기 2ab, 그쵸? b제곱 c제곱 빼기 2bc c제곱 a제곱 빼기 2ca 이렇게 세 개를 묶으면 얘가 뭐예요? a 빼기 b의 제곱, 여기 가운데 줄이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얘 어떤 거의 제곱이 0이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이건 a는 b는 c라는 말이죠. 됐어요? 어떠한 삼각형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려면 정삼각형이겠네요 라는 거죠. 됐어요? 네. 그래서 이 공식이 쓰이는 가장 중요한 케이스 하나를 외우라면 얘를 외워놔야 돼요. 얘가 이렇게 변형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한 개 더 얘기하면 할 얘기는 다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부지런히 푸시는 것밖에 없어요. 잠깐만 기다리십시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네. 네, 에라이스 오늘 어저께 102차를 맞아봤고요. 네네. 오늘 열이 난다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수업은 등원을 못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녹화 떠놓겠습니다. 그거 보라고 좀 전해주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하나만 더 갈게요. 자, 곱성공시에서 교과서에 없지만 시험에 나오는 애입니다. 얘를 정리하세요 라는 거예요. 얘는요, 어떻게 써야 되나요? 아이디어가 있나요? 얘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얘는요, 결론을 먼저 써볼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빼기 ABC 이렇게 결론이 돼요. 이게 뭐 외우자면 외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얘는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T로 놓으면 이 식은 T 빼기 A, T 빼기 B, T 빼기 C라고 쓸 수 있어요. T 빼기 A가 얘를 말하는 거겠죠? 얘가 T 빼기 B고 얘가 T 빼기 C예요. 참고로 이 얘기는요 엄청 많이 나와요. 세 변의 길이의 합이 10인 삼각형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면 10 빼기 A, 10 빼기 B, 10 빼기 C 이렇게 써야 돼요. 됐어요? 네. 그러면 얘를 전개해보면 T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T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T 빼기 ABC. 아이고야 넘어가네. 네. 그런데 얘가 T지 않습니까? 그쵸?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T로 놨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이 지워져 버려요. 그러면 여기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되고 빼기 ABC가 되는 거죠. 됐어요? 네. 요 식까지 외워놔야 돼요. 교과서에 없지만 문제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에요. 어떤 세 개를 주고 두 개끼리의 합, 얘를 구하시오 하면 세 합이 분명히 주어질 거예요. 숫자로 주어져요. 그러면은 개 빼기에 이렇게 쓰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으니까 요 앞에서부터 이제 유형을 쭉 풀어보셔야 됩니다. 네. 푸세요, 지금부터.